요구 수익률은 요즘은 계속 이론적으로 내요. 계산 문제 내지 않고. 20년 전에는 요구 수익률로 계산 문제 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요구 수익률 계산 문제는 더하기 3개 하는 거야. 더하기 3개. 더하기 3개. 요즘은 그런 계산 문제 내지 않죠. 자, 그럼 기대 수익률 끝났으면 요구 수익률 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제가 이렇게 자세히 써놨는데 사실은 여러분 기억할 것은 100개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요구 수익률의 무위험률, 무위험률은 시간에 경과된 대가, 위험이나 투자자의 위험 혐오도와 상관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한다.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이런 건 필요 없고 이게 이제 요구 수익률의 구성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요구 수익률의 개념부터 요구 수익률의 시험이 나오면 개념도 나오고 구성도 나오니까 그럼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쫙 해놨는데 뭐 이렇게 되진 않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잘 내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인데 그러면 무위험률이 높아지거나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거나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 높아집니까?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럼 당연히 높아지겠지. 당연히 내 점수가 높아지면 우리 학원 평균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의미하셨습니까? 그렇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결혼 점수가 5점이 올라가면 평균이 5점이 올라간다 이 뜻이라고. 그럼 요거 내는데 틀려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그럼 요구 수익률 갑시다. 요구 수익률의 개념. 개념은 이 말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말이. 요구 수익률은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투자 대상에 대해서 위험이 주어지죠.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거니까 그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앞에 뭐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수익률 이거 중요하다. 첫 번째 최소한의 수익률. 여기 A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A라는 부동산이 있으면 투자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면 여기다 10억이라는 돈을 투자자 갑이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나는 8% 수익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갑이 요구하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8%죠. 8%. 최소한 갑이 8% 요구한다고. 그걸 요구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충족돼야 되는 최소의 수익이다. 최소의 수익. 최소한 이 정도 나와줘야 된다. 그것을 뭐라 한다? 요구 수익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다 필요 없어요. 최소한의 수익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최소한 수익률. 자, 그다음에 필수적 수익률, 투자안의 기회비용, 위험조정 할인율, 주관적 수익률 이거 외에 예부적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요구 수익률 관련해서. 근데 이제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은 최소한의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게 잘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줬고. 위험조정 할인율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위험조정 할인율. 위험을 처리할 때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조정한다. 그것을 배웠고. 여러분의 요구수익과 저의 요구수익이 달라요. 주관적이죠. 그러면 시험은 요구수익은 주관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안 나오고 다른 방법으로 낸단 말이에요. 위험조정 할인율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근데 위험조정 할인율이라는 것은 이미 배워왔고 그럼 결국 이제 필수적 수익률은 필요 없어요. 필수적 수익률은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 수익률. 필수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가 충족돼야 된다. 그런 개념이니까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요구수익이 필수적 수익률입니까? 이런 건 내지도 않는다고. 그럼 기회비용이다. 위험조정 할인율이다. 위험조정 할인율이다. 주관적 수익이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잠시 멈춰볼까요? 저하고 요구 수익률의 할인율이라는 것을 이제 어디서 먼저 배웠냐면 이번 순환 들어와서 요구 수익률의 할인율이라고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정보가치 구하는 게 있었죠. 계산 문제 정보가치. 정보가치 구할 때 정보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는 실미미 배웠죠. 그럼 그 정보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토지가 개발된다면 그러면 2년 후에 얼마다, 개발되지 않는다면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문제 마지막에 나올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기억납니까? 오늘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같이 보자고요. 여러분 눈빛을 없다고 지금 한 건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 몇 페이지? 51쪽. 51쪽을 한번 봐봐요. 51쪽을 보면 그러면 거기 매매 가능한 금액과 정보가치 계산 나왔죠. 51쪽에. 그러면서 어느 토지 주변에 2년 후 신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문제에서요.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대. 그 요구 수익이 이때 할인율이라는 소리야. 할인율. 요구 수익 10%가. 거기 방법 2번을 가면 정보가치는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곱하기 미실현 확률이고 1 플러스 R이 N승이잖아요. 그 R이 할인율이라고.
그 할인율 아래에 들어갈 게 뭐요? 요구수익이에요. 요구수익.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요구수익의 할인율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근데 기억이 없다는 거지. 오늘 요구수익의 할인율이라는 거 좀 이따 또 배워요. 그럼 요구수익은 할인율이라는 소리, 할인율. 지난주 이거 배웠잖아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수익은 상향 조정한다. 옛날에는 요상이었는데, 요구수익 상향, 요상이었는데 요즘은 할상, 할인율을 높인다고 나온다. 그래서 요구수익은 위험조정 할인율이다. 여러분과 제 요구수익이 다르다? 주관적이다. 그럼 요거 기회비용. 기회비용의 뜻을 물어보잖아요. 기회비용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는다.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은 일물일가의 법칙의 뜻이 뭔가 이거 안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가 안 되는가? 결론만. 최적의 포트폴리오 좀 이따 배울 건데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송과 무차별성은 접점이야. 접점. 그것만 내지 왜 접점이 됩니까? 그런 것을 안 물어봐. 우리 시험은 결론만 물어본다고. 그러면 기회비용이 무슨 말인가 안 물어보고 요구수익이 기회비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면 된다고. 요구수익이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가야. 포기한 대가. 포기한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회비용은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설명할 거라고. 그럼 요구수익의 개념에서는 최소한의 수익이 요거 딱 하나 기억할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것도 설명할 거고. 그러면 갑이 요구수익이 8이라고 그래요. 8. 그럼 갑의 요구수익이 8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걸 봤더니 이게 요 구성은 결국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인데 여러분이 갑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A분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8을 요구한다. 그럼 이 8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은행에다 예금한다고 봐요.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해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4% 이자를 준다고 봐요. 4% 이자. 그 4% 이자는 요구해야 돼.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면 4%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 수익이 나오는데, 근데 이걸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럼 이 분산에서 최소한 은행 이자율은 나와줘야 된다. 맞죠? 그 은행 이자율 나와야지. 은행 이자율. 그러니까 이 8%가 첫 번째 은행 이자율은 나와줘야 된다. 근데 이 은행 이자율을 무위험률이라고 한다고. 무위험률. 이거 무위험률. 그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다는 소리야.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률, 수익자 생략 이렇게. 그럼 위험이 없단 말은 다른 말로 위험이 없다 다른 말로 불확실성이 없다. 그 왜 은행 이자를 무위험률일까? 은행에서 4%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으면 반드시 4% 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야. 불확실성이 없다. 불확실성이 없다.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은행 이자를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그 무위험 수익률이 4%인데 왜 8%인가? 여기 잠시 대기하고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4%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4% 이걸 포기한 거라고. 포기한 거. 포기한 대가를 뭐라고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포기한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면 4%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러면 4%를 포기한 거예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기회비용. 그러면 요구수익의 본질은 무위험 수익인데 여기 이제 기회비용이 된다고. 그래서 요구수익을 투자 안에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한다고. 투자한 필요 그냥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4%인데 왜 8이 됐냐?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불확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난주 배웠잖아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위험을 내가 부담하니까 위험에 대해서 좀 할증해 주세요. 위험의 대가를 주세요. 여기에 위험 할증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험 할증이 몇인데? 2%인데요. 그럼 너는 왜 6인데 8을 요구했니? 인플레이션이 2% 발생할 것 같아요. 예상 인플레이션 2%면 이걸 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8%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한 겁니다. 근데 예상 인플레이션은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만 요구 수익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상 인플레이션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요구 수익률의 본질은 이 두 가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을 더한 것이다. 그러면 이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율인데 이 무위험률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은행 이자율이 변하잖아요. 그 무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고 무위험률이 낮아지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낮아지는 거고 내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투자자는 위험의 대가를 많이 요구하겠지. 그럼 위험 할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 어느 경우에 위험 할증이 높아집니까?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투자자는 요구 수익을 많이 요구할 건데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이건 이해되잖아요. 위험이 높아지면 투자자가 수익을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이 높아질 것이다. 이걸 이해되는데 그러면 위험이 높아지면 투자자는 무위험률을 높입니까? 위험 할증률을 높이는 거. 위험 할증률을 높이는 거죠.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 할증이 높아지고 요구수익이 높아지고. 그럼 예상 인풋이 높아지면 그러면 요구수익도 높아지고. 그럼 결론은 요구수익의 구성은 두 가지입니다. 본질은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예상 인풋은 더불어 들어가는 거고.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지든 위험 할증이 높아지든 요구수익은 높아지게 되어 있다. 근데 예전에 이 두 개 묶어서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익이 낮아진다. 이런 것을 매우 분명하게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 무위험률과 요구수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관계가 있다. 근데 무위험률을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해요. 시간의 대가. 왜? 은행에다 예금해봐요. 은행에다 예금하면 시간만 흘러가면 수익을 주게 돼 있다고. 시간이 흘러가면 수익이 은행에서는 예금하면 시간이 안 흘러가면 이자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대가라고 그래요. 그럼 위험 할증률은 내가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그 대가를 주세요. 위험의 대가. 위험의 대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구수익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맞죠? 다른 말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OX? O.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준단 말이에요. 요구수익에는 위험이 반영되어 있다. 뭘까 있을까? 요구수익에 위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요구수익에 위험이 반영되어 있다.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도 높아진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 무위험률, 무위험수익률 시간의 대가인데 기억, 니은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다 봤잖아요. 이것은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도 뭐한다? 높아진다. 그럼 이제 여기 끝났네. 무위험률은. 그럼 이제 위험에 대해서 위험 할증률을 공부할게요. 위험 할증률. 그럼 위험 할증률을 이제 공부하면 위험 할증률은 뭔데? 위험에 대한 대가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위험의 대가를 닦을라. 이거 위험 할증률. 그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거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은행에다 예금하면 위험 할증률은 없게 되는 거지. 그 위험의 대가, 투자에 수반되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가다. 이제 이거는 요즘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위험 할증률은 위험의 대가야. 위험의 대가인데 어제 학원에서 볼 때 이거 설명할 때 그렇게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뭐지?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 그렇게 뭐지? 하는 눈빛을 내가 또 뭐지? 그랬어. 아니, 뭐가? 자, 이건 되잖아. 그럼 요구수익에 위험이 들어갔습니까? 안 됐습니까?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의문이잖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의문이 안 생겨.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신 분들은 의문이 생겨야 돼. 또 무슨 의문이 생겨야 되냐면, 요구수익에는 위험이 들어가 있다. 맞죠? 근데 이제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나도 20살 때 이거 처음 배울 때 실제로 의문이 생겼어. 아, 실제라니까? 요구수익에는 위험이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책을 좀 있다가 더 공부했더니 그 뒤에 보니까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그럼 이제 의문이잖아요. 요구수익에 들어가 있는 위험이 과연 체계적인가 비체계적인가? 그게 의문이 나와야지. 그럼 요구수익은 위험이 반영되어 있다. 오란 말이에요. 그럼 요구수익에 들어간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소리야.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지금 이해됩니까? 요구수익은 위험을 부담하면 요구수익이 높아진다 했잖아요. 이봐요. 요구수익은 위험을 반영한다. 요구수익은 위험을 반영한다. 위험의 대가가 들어가 있다. 그럼 위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있고 비체계적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구수익에 반영된 위험이 체계적이냐 비체계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요구수익에 위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요즘은 요구수익에 들어가 있는 위험이 체계적이냐 비체계냐 물어본다고. 뭐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소리야. 체계적 위험. 체계죠? 그럼 요구수익에는 위험이 들어가 있다. OX, O. 무슨 위험이 들어갔다? 체계적 위험이 들어갔다는 소리야. 그럼 요구수익에 위험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 그 요구수익에 반영된 위험은 체계적이다, 비체계다? 체계적 위험이다. 그러면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수익도 높아진다. 맞죠?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도 높아진다. 요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체계적 비체계는 안 좋고 예전에는 위험이 높아지면 그러면 요구수익이 높아집니까? 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요즘은 앞에다가 체계적이라 넣어준다고. 체계적 이렇게. 그럼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이 높아집니까? 네, 이렇게 하지. 의미 아셨죠?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위험 할증률은 위험의 대가고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데 이 체계적 위험의 대가이다.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할증률이 커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거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 사실은. 근데 아주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다고. 투자자마다 투자에 대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 나는
위험을 매우 혐오적인 사람이에요. 위험이 매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위험이 싫은 사람들이 위험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높게 요구한다고.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위험이 싫은데 내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면 수익을 많이 요구한다. 그걸 위험 혐오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클수록 위험 활동률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진다고. 그럼 이건 된다고.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술도 높아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교해서 제가 위험 혐오도가 큰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똑같은 위험을 부담할 때 수익을 많이 요구한다. 그게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활동률이 커진다. 그러면 위험 혐오도가 큰 사람들은 요구하는 수익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는 거지. 투자자마다 위험 혐오도가 다르다. 그럼 투자자마다 위험 혐오도가 다르면 투자자마다 위험 활동률이 달라진다.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위험의 대가를 요구하는 게 달라진다. 그럼 요구 수익도 달라진다. 그래서 요구 수익이 주관적으로 된다.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자, 3번 봐요.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나는 위험 혐오도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험을 부담할 때, 동일한 위험을 부담할 때 수익을 많이 요구한다.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보수적, 저 같은 사람이 보수적이라고 한다고. 보수적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죠.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이 다르다. 갑과 을의 요구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갑은 요구 수익이 8이고, 자, 을이 있는데, 을의 요구 수익이 12%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A 분산은 기대되는 승률이 10%다, 10%. 그럼 갑과 을이 투자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야. 지금 갑의 요구 수익이 8이고, 을의 요구 수익이 12다. 이게 지금 뭘 뜻해요? 요구 수익은 주관적이다, 그 말이야. 요구 수익은 주관적이다. 그럼 갑은 투자할까, 안 할까? 하지. 갑의 요구 수익은 8인데 기대되는 수익이 10이니까 갑은 투자하죠. 을은요, 투자하지 않죠. 그럼 결론이 요구 수익이 주관적이다. 따라서 똑같은 A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투자 여부는 같다, 다르다. 투자 여부가 달라요. 여기잖아요. 동일한 투자 대인이라도 투자자마다 투자 여부가 달라진다. 4번. 요구 수익에는 위험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어 있죠. 그 요구 수익에 반영된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입니다. 예전에는 요구 수익에 위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랬다고. 근데 요즘은 요구 수익에 들어가 있는 위험이 체계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네, 체계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지. 그럼 이제 요구 수익도 끝났어요. 요구 수익을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해야 되는 것은 요구 수익은 최소한의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다. 요구 수익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그걸 다른 말로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이라고 한다.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지거나 위험할증이 높아졌다. 위험할증률이 높아졌다고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높아졌다고 할까? 위험이 높아졌다고 나와.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지거나 위험이 높아지면 그러면 요구수율도 높아진다. 결국은 위험과 요구수율은 비례관계가 있고 무위험률과 요구수율도 비례관계가 있고 요구수율에 반영된 위험은 체계적입니다. 이 말은 체계적임이 높아지면 요구수율도 높아진다. 요구수율이 주관적이란 말은 사람마다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위험 혐오적인 사람들은, 위험 회피성이 강한 사람들은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요구하게 된다. 그럼 위험 혐오적일수록 요구수익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진다. 됐죠? 그럼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요구수익이라고 기대수익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데 기대수익이 더 높으면 투자한다. 투자자마다 투자 여부가 달라진다. 그 이유는 요구수익이 뭐하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끝났잖아요.